자, 이렇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몇 가지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중요해. 자, 구석기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그림 보기로 무슨 도끼? 주먹도끼. 뗀석기 나오고 여러분 무슨 글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동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석기 때가 나온다면은 제일 많이 뱃살무늬예요? 빗살무늬예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무슨 집? 움집. 자, 그 다음에 움집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은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나오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청동기 하면은 되게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뻔하죠. 자,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돌돌 무슨 돌? 고인돌. 그 다음에 거친 무늬 청동걸. 그 다음에 무슨 식토기? 미성식 토기가 나오겠죠. 이 정도예요. 그렇지? 그런데 요거에다가 좀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철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철기 시대 하면은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무슨 말? 위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청동기 때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질문 해보자. 자, 말장난인데 좀 황당한 말장난이에요. 자, 해보자. 신석기 때는 키워드가 뭐의 시작이었어요? 농사의 시작이죠. 그런데 요때 농사는 뭐냐? 벼농사는 아직 못 져요. 뭐를 짓느냐? 조, 피, 수수, 잡곡이에요. 그런데 청동기 때 여러분 갑자기 시작이 나오는데 따라해볼게요. 무슨 농사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벼농사의 시작. 이거 수능 프로스 공무원에도 장난을 많이 쳐. 자, 언뜻 보면은 농사의 시작이랑 벼농사의 시작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틀려요.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 때 조피수수고 벼농사는 우리 민족이 청동기 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애기들. 자, 밭농사와 벼농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밭농사의 좋은 점. 비가 덜 와도 돼요. 기온이 좀 낮아도 돼요. 되게 좋죠. 그리고 땅이 좀 어떻게 돼요? 척박해도 돼요. 그러면 밭농사의 나쁜 점은 뭐냐? 조피 수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돈으로 치면요. 1년 열심히 해야지 연봉 2천이야. 그런데 벼농사의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기후가 온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기후가 온화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좋은 점은 뭐냐? 벼농사 지면요. 연봉이 1억이에요.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해서 밭농사는 같은 땅에서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잡곡이 나온다면은 벼농사는 5배 이상이래. 50명을 먹여 살린대, 여러분. 그러면 청동기 때 벼농사 시작했다는 거는 연봉이 2천에서 얼마가 된 거야? 1억이 된 거죠.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겠죠. 그런데 봐봐. 벼는요, 이렇게 자라서 여기 무슨 이삭이 있어요. 벼 이삭이 있거든요. 그럼 여길 자르는 게 아니라 벼 이삭을 하나하나 잘라줘야 돼. 그런데 청동기는 나쁜 점이 있죠. 비싸죠. 잘 부러지죠. 그래서 절대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도 계속 간섭기를 사용하는데 자 외울게요. 청동기 때 이상한 돌이 나와요. 요 돌을 꼭 외울게요. 요거를 무슨 돌칼이라 불러요? 반달. 한글 어려워요. 자, 무슨 돌칼? 반달 돌칼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잘 적용이 안 돼, 한글은. 자, 그래도 말은 잘하죠? 자, 그래서 이 반달 돌칼은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엮은 다음에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요 반달 돌칼로 바로 벼의 뭐를, 벼 이삭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 반달 돌칼 자체는 무슨 석기야? 간석기지만 신석기 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동기 때? 청동기 때 벼농사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돌칼이 나왔다? 반달 돌칼이 나왔다.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갑자기 시험 질문에 반달 돌칼이 나와. 그럼 순간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간석기네? 하고 신석기 찍으면 안 되겠죠. 반달 돌칼 나오면 청동기 때 벼농사 시작해서 벼를 수확하는 거구나. 그래서 반달 돌칼이 나오면 두 가지야. 벼농사. 언제? 청동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무슨 돌칼이 많이 나와요? 반달 돌칼. 왜 그럴까?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 솔직히 누구나 맞히잖아요. 근데 반달 돌칼은 순간적으로 뭐 할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쵸? 됐고. 아까 방금 전에 막 이과 수업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너무 잘 웃는 거야. 막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뒤집어져. 그래서
이과 애들이 좀 약간 침착하거든. 그래서 학생 이과니 했더니 문과였어요. 문과가 좋아, 이과가 좋아, 얘기는. 문과예요. 이과야, 너? 아니, 문과예요. 문과야? 응. 이과가 좋아, 문과가 좋아? 그렇지, 나도 문과. 문과가 좋아요. 왜 좋을까? 자, 볼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문과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말이죠. 말은 안 지잖아. 자, 이렇게 재밌는 일 없니? 자, 여러분, 자 지난주에 뭐 배웠었냐면요, 기억나죠? 무슨 조선? 위만조선 배웠죠? 그럼 천천히 해볼게. 위만조선 하면은 요때부터 복습 무슨 철기 시작해요? 본격적인 철기 맞죠? 그 다음에 요때부터 무슨 무역을 해요? 중개 요렇게 무역을 하죠. 그러면 잠깐만 시작을 해볼게. 봐봐요.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가 위만이면은 위만 옆에 중국의 무슨 나라? 한나라. 요 아래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진이 있었죠. 그러면 중개 무역은 뭐야? 한나라에다가 진나라 물건 팔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위만 때 철기 시대 때 요 우리 한반도에서 중개 무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돈이 많이 발견돼요. 해보자. 이미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진시황이 만든 역전이 있는데요. 요거 외워두면 좋아요. 요 역전을, 자, 한글 어려워요. 무슨 전이라 불러요? 발량전. 무슨 전? 발량전.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만든 돈이 있는데 역전인데 굉장히 커요. 요 돈을 무슨 전? 오수전. 그 다음에 중국의 돈인데 칼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정도전이 아니라 무슨 도전? 명도전. 그 다음에 중국에 한자 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붓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한반도나 만주 전역에서 뭐가 발견돼요? 중국의 돈인 발량전, 오수전, 명량전이래요. 명도전, 붓이 발견돼요. 그럼 요걸 딱 보여주면 답이 뭐냐? 아, 철기 시대 때 우리가 중국과 중개무역, 교류가 뭐했다? 활발했구나. 이게 답이야. 그래서 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준 다음에 다음 중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무슨 동건? 비파형 동건. 무슨 돌? 고인돌. 거친 무늬, 청동거울. 요게 제일 잘 나오죠. 요거만큼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중국의 역전. 중국의 칼같이 생긴 돈. 중국의 붓이 나오면 철기시대. 철기시대 언제? 위만 때. 위만. 그 다음에 우리가 철기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부여고구려 옥조 배운 적 있죠? 그 철기시대 때, 아하,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구나. 이거만 외우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지금 2개 배웠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배운 거. 청동기 시대 변홍사. 무슨 돌칼? 반달 돌칼.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역전, 명도전, 붓.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중국과 본격적으로 중개무역한 게 어느 때부터야? 위만. 무슨 시대야, 그때가? 철기 시대니까, 철기 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해줄게요. 자, 거짓말이에요. 자, 봅시다. 배가 고프지 않니? 자, 볼게요. 아침 뭐 먹고 왔어요? 밥 먹고. 반찬 안 먹고? 애기 뭐 먹었어요? 청국장에다 밥 먹어. 애기는? 요구르트? 애기는? 너는? 응? 보드카? 김치찌개? 너는? 계란 후라이? 너는? 애기는? 볶음밥? 너는? 근데 딱 저 친구 생긴 것도 말랑카고 좋아하게 생겼어. 달콤하게 생겼어. 아니 되게 남자치고는 뭐랄까, 남자치고 남자가 생겼잖아요. 그쵸? 아니 너 뭐 먹었어? 밥? 아침에 밥 잘 안 들어가지 않니? 그치? 그거 있으면 좋겠어. 알약인데 먹으면 다 되는 거. 그렇지. 아니 내 나이가 드니까 밥 먹기도 귀찮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없을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잖아. 딱 알약 먹으면 한 달 안 먹어도 되고.
야, 그럼 똥도 안 넣겠다. 화장지가 안 팔리겠네. 그럼 망하겠죠? 접을게요. 근데 가끔 밥 먹는 귀찮을 때 있지. 근데 또, 그게 제일 좋은 게 수면이랑 먹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야? 밥 먹고, 바로 자는 거. 배불러! 막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않냐? 밥 먹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막 그러고 자는 게 제일 좀,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고조선이면, 여기가 중국, 그 다음에 여기가 몽골인데, 고조선은 무슨 동검이 있었어?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중국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요 비파형 동검이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위에, 롯데리아예요, 시베리아예요. 그 시베리아에서 여러분 청동기를 가진 애들이 전파해 준 거야.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썼지만 우리 게 아니라 북방식이에요. 그럼 해보자. 우리가 철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 철기 시대가 됐으니까 당연히 무기도 철기 쓰겠죠. 당연히 농기구도 철기 쓰겠죠. 그런데 철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동기를 제작해요? 청동기를 제작한다? 일단 왜 그럴까요? 니네 물어봐요. 한 50억짜리 고려 청자가 더 활용성이 좋니? 1,000원짜리 코카콜라 페트병이 더 활용성이 좋니? 코카콜라죠. 근데 지금도 고려 청자가 몇십억 하죠. 그 이유가 뭐야? 골동품이라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철기 시대에도요, 청동기를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제사용. 제사에 쓰는 의기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철기 시대는 기술이 진보하니까, 봐봐요. 시작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이거를 개량해서 아주 가늘게, 웃지 말고 세밀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가늘새, 세밀한 형태의 동검이다. 자, 10번 해볼게요. 무슨 동검? 세형 동검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 비파형 동검은 우리 게 아니지만 요 세형 동검은 우리가 만든 독자적인 무슨 동기가 되는 거예요?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전에는 무늬가 어떻게 했어요? 거칠었죠, 여러분. 요 거친 거를요, 봐봐요. 진짜야. 여러분, 장난이 아니게,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조밀하게 만들어요. 이런 청동 거울을 무늬가 가늘다. 잔무늬 무슨 거울이라 불러요? 청동 거울이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자, 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끼 틀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청동기를 부으면 대량으로 도끼 자루가 나오겠죠. 요 틀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집이라 불러요? 거푸집.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내신에 무조건 나온 거야. 얼추 기억나죠? 기억나는 사람? 나머지 중학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거야. 자, 외우자. 세형 동검, 잔무늬 청동거울, 거푸집은 청동기 제품이지만 언제 나온 거예요? 철기시대. 왜 철기시대 나왔어요? 제사용, 의기용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세형 동검, 요 잔무늬 청동거울, 거푸집은요, 북방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뭐야? 독자적인 청동기다. 그러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없고 우리만 유일하게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한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세형 동검. 세형 동검, 잔무늬 청동거울. 참고로 지금도 이 잔무늬 청동거울 만들기가 어렵대요. 왜냐? 사람 손으로 요만한데 3만 개 줄이 거져 있는데 줄자 돼가지고 못 만든대. 지금도 여러분 삼성 가면은 아주 가는 반도체 만드는 레이저 있죠. 그런 기계를 써야지만 만들 수 있대. 아직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여러분 손재주가 되게 좋은 거 알죠? 왜 좋을까? 혹시 아는 사람? 서양인이랑 동양인이랑 차이가 있어요. 젓가락 얘기 내가 얘기한 적 있나? 됐어요. 자, 볼게요. 언제 얘기했지? 예? 너 어떻게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나와서 얘기해봐요. 똑똑하네, 이 친구. 알려줄게요. 그 젓가락의 차이래요. 그 서양 애들은 포크를 사용하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500년밖에 안 돼. 그 전까지는 다 손을 쳐먹었어요. 그런데 포크를 사용하면은 손의 근육을 20개를 사용하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의 근육을 70개를 사용한대. 되게 정교하대. 그런데 한중일이 젓가락인데요. 중국 젓가락은 되게 커요. 커. 일본도 좀 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그 나무 젓가락이야. 가볍죠.
우리가 제일 작어. 제일 가늘은데 쇠젓가락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 놀라운 얘기. 1950년 미국에서 마술쇼를 하는데 중국인이 나왔어. 딱 나와서 젓가락 가지고 콩을 딱 드는 순간 미국이 뒤집어진 거야. It's magic!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아 진짜 멘붕 온 거야. 젓가락 가지고 콩을 딱 짚는 순간 막 미국 애들이 환장을 한 거야. 놀랍다고. 어메이징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한국의 그 여성분들 양궁 전 세계 1위지. 골프 거의 전 세계 1위지. 그러니까 탁구도 솔직히 뭐 동양의 1위잖아. 그러니까 손이 되게 정교해. 그래서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중독이 돼 있는데 총을 동양인이 잘 쓸까 서양인이 잘 쓸까? 기본적으로 동양이 잘 써요. 동양이 아주 그냥 우리 이모부가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하는 말이 미국 영화 뻥이래. 미군 애들 싸울 때 쫄아가지고 총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막 누가 기습하면은 머더퍼거 막 쏘네. 이렇게 쏜대. 막 이렇게 쏘다가 이래 농담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미군 전사자가 5만 명인데 아군에게 죽은 게 2만 명이래. 왜 그러는 거냐? 막 이렇게 쏘다가 제임스 그러고 막 근데 이제 이모부 말씀이 하는 말이 한국군은 잘 한국군에게 안 덮였대. 왜냐? 야무지니까 딱 쳐들어오면 막 일일이 막 다 쏘고 또 들이 한국인 기질 있잖아. 뭐냐? 미국 사람들은 막 스티브 쓰고 막 갑자기 총 버리고 막 울잖아. 우리 막 싸우다가 친구 죽으면 김병장 이 개새끼를 막 나와. 뭔지 알지? 눈깔 아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헐리우드 영화 봐봐. 서양은 막 동료가 죽으면 갑자기 막 하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 근데 한국은 막 싸우다가 누구 죽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잖아. 그런 기질이 있다니까. 나중에 그 월남전 얘기할 때 얘기해 줄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거 들으면 이제 1년이 훅 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냈고요. 이제 뭐 하냐면요. 봐봐요. 자, 구석기 때 10명 정도니까 무슨 사회였어요? 무리사회. 신석기 때 그 친척끼리 모여 사니까 무슨 사회? 시족사회. 그리고 청동기 때 쬐끄만 국가가 나왔으니까 무슨 국가? 군장국가. 그 다음에 철기시대 군장국가가 뭉쳐서 무슨 왕국을 만들었어요? 연맹왕국. 그렇죠? 그래서 연맹왕국은 연맹에서 왕을 뽑았으니까 무슨 건이 약해요? 왕권이 약하고 무슨 집권이 안 돼 있었어요? 중앙 집권이 안 돼 있었죠. 그나마 부여, 고구려가 왕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왕이 없었죠. 옥조도 왕이 없었죠. 그렇죠? 동해도 왕이 없었죠. 다만 하나 아껴줄게요. 삼한 중에 마한이란 지역에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는 왕이 있었는데 무지 힘이 여러분 약했대요. 그러면 봐봐. 이 연맹왕국에서 여러분 한 단계 발전한 거를 자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따라해보자. 무슨 왕국이라 불러요? 고대왕국. 여러분 중학교 때 서양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배운 적 있죠? 그 시대를 고대라 불러요. 그러면 잠깐만 고대가 뭘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대예요? 현대죠. 현대에서 1000년, 2000년 멀리 떨어진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대라 부르는데 한국의 고대는 딱 세 가지예요. 외우기 쉬워요. 자, KBS예요. 뭘까? K, 고구려, B, 백제, 신라야. 우리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무슨 시대부터가 고대 왕국이에요? 삼국시대부터가 고대 왕국이에요. 그럼 잠깐만. 자, 그러면 고대 왕국 전에가 지금 무슨 왕국이야? 연맹 왕국이니까 연맹 왕국이랑 고대 왕국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왕국 5가지만 딱 알면은 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배울 게 이제 무슨 왕국이에요? 고대 왕국인데, 자, 고대 왕국은 자 뭐랑 비교할게요? 무슨 왕국이야? 연맹 왕국에 비해서 갑자기 왕권이 세진대요. 왜 그럴까? 자, 이해시킬까요, 여러분? 원래 연맹 왕국은 5명의 족장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약했죠. 근데 해볼게. 근데 어느 날 외적이 쳐들어와. 그러면 전쟁이 1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왕이 됐는데 전쟁 나가지고 10년 동안 싸웠는데 얘가 왕을 잘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전쟁을 이 왕이 이겼어. 그리고 전쟁하면서 이 왕이
전쟁 이겼으니까 군사력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몇 명한테 요구를 해요. 야, 내가 선출돼가지고 왕이 됐지만 10년 동안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얘가 군사 5만, 나머지 족장들은 10,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얘가 요구하기를, 야, 오늘부터 돌아가면서 왕을 하지 않고 우리 부족이 왕을 독점하겠다. 라면 어떻게 여러분? 어느 부족이 왕을 독점하고 그 아들이 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드디어 특정 부족이 왕권을 독점하면서 고대 왕국은 무슨 권이 세져요? 왕권이 세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 재밌어요. 근데 맨 처음에 뭐냐? 맨 처음에는 왕위를 형제 상속을 해요. 무슨 말일까? 내가 40이야. 40이라 전쟁 잘해서 우리 부족이 왕이 됐는데 내 아들이 7살이야. 그럼 얘들아, 그럼 7살에게 왕위를 주면 전쟁 수행 능력이 없죠. 다른 부족이 무시하겠죠. 근데 내 동생이 36이야. 그럼 내가 죽어도 내 동생 왕을 줘야지 계속 전쟁하니까 왕위를 유지하겠죠. 그러다가 100년쯤 지나면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우리 왕국은 군사가 10만이고 나머지 족장은 한 10,000명 되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왕위를 형제 상속하자가 왕권이 열나 세지면요, 왕위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상속이 돼요? 부자 상속이 되는 거야. 왕권이 세지면 이제 형제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몇 가지 이해가 되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고대 왕국은 무슨 권이 세져요? 왕권이 세지면 이제 봐봐. 외우지 마요. 협박을 해요. 내가 힘이 세니까 족장들에게, 야, 족장, 외유. 너 나에게 죽을래? 아니면 땅 갖다 바치고 올라와서 귀족이 될래? 이때 왕은 10만. 족장들은 군사가 5천이야.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족장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땅을 왕한테 바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귀족이 되고 왕은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자기가 직접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세지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무슨 집권이 돼요?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가 됐다는 거는 왕이 중앙에 앉아서 모든 지역에 단백질이야, 지방간이야? 무슨 간을? 지방간을 파견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수업이 보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 야, A는 B다. 이런 수업을 되게 좋아해. 물론 이게 내신이나 어디엔 좋은데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해버리면 듣기는 편한데 여러분 오래 못 가. 왜냐면은 A가 B가 되는 요 과정을 머릿속에 좀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오래 가는데 요즘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A는 B야! 좋아해. 근데 이거 오래 못 가.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대학 가면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스스로 공부할 때 고3이 됐든 재수가 됐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평생 공부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A는 B야 라는 결정보다는 여기 있는 과정을 좀 알아야지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에 이제 착각을 하냐면 진도가 빨리 나가면 성적이 늘 거라고 하는데 우리 평생 동안 진도 나갔지만 진도 빨리 나간다고 성적이랑 큰 상관이 없죠, 여러분. 맞잖아. 물론 그건 있지. 진도 나간다면 뭐 무한으로 돌리면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보통은 진도 한번 빼기도 힘들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자, 이거 재밌어요. 자, 얘들아, 원래 5개 왕국이었죠. 얘네는 예를 들면 이슬람, 얘네는 토테미즘, 얘네는 애니미즘, 얘네는 샤머니즘이야. 쉽게 보자. 내가 불교야. 내 아내는 이슬람이야. 딸은 힌두교야. 아들은 무속인이야. 야, 집안 박살나겠죠. 왜냐? 종교가 틀리면요, 가치관이 틀리죠. 생활 풍습이 틀리죠. 싸움 난다고. 그러면 고대 왕국이 됐는데 각 지역마다 종교가 틀려요.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대 왕국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불교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믿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교 공인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전 백성이 불교를 믿으면 종교 가지고 싸움 나지 않겠죠. 니네 전쟁 중에 강조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종교전쟁이잖아. 그러면 고대 왕국이 불교를 공인하면요, 국민들의 뭐가 통합돼요? 사상이 통합되니까 절대 싸움이 안 나겠죠. 게다가 불교에 골 때리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 불교에는 왕은 즉 전생에 뭐였대? 부처였대.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상?
왕직불사상. 왜냐? 여러분, 불교에는 무슨 생이 있어요? 전생이라는 게 있죠. 그럼 백성들을 꼬시는 거야. 야, 백성들아, 왜요? 우리 왕이 전생에 부처님이었대. 근데 지금은 왕으로 태어났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상도 조각할 때 왕처럼 조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옛날 사람들 무식하잖아. 그럼 막 불상에 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는데 왕 모습을 봤더니 불상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전후 관계 상관없이 믿어버리죠. 무슨 불? 왕직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공이라면 좋은 게 왕직불로 왕의 권위가 올라가죠. 국민사상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됐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 해볼게요. 율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요 율령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 혹시 아는 사람?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국회에서 만드는 걸 법률이라 그러죠. 대통령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율령은 뭐냐? 행정법, 형법, 모든 규칙이야. 그러면 잠깐만, 봐봐요. 우리 학원이 10명이면 특별히 규칙이 필요 없어. 왜? 10명이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학원이 예를 들면 1000명이야. 1000명이면 규칙이 필요하죠. 7시 40분까지 와라. 몇 시에 나가라. 그쵸? 뭐 하라. 그럼 봐봐. 옛날에 나라가 작을 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 왜? 얼마 안 되니까 각각 족장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집권 돼가지고 나라가 커졌으니까 여기랑 세금 똑같이 걷어야 되겠죠. 군사제도, 신분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왕국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법을 수입했다가 만든 게 무슨 령이에요? 율령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율령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뭐 군사제도, 그다음에 학교제도, 관리들의 복장제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배웠어요. 그럼 앞으로 볼게요. KBS,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왕국인데 고대 왕국은 무슨 왕국에 비해서? 연맹 왕국에 비해서 무슨 건이 세졌다? 왕권이 세졌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집권 했어요? 중앙집권. 무슨 집권? 중앙집권. 국민사상 통합하려고 뭐를 공인했어요? 불교 공인. 그 다음에 나라가 커지니까 규칙, 법이 필요하죠. 울렁이야, 율령이야? 율령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것이 어려워요. 고대 왕국은 반드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을 하는 정복왕조예요. 왜 그럴까? 니네 1000년, 2000년 전이잖아. 그러면요, 땅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 노비가 필요하지. 그러면 니네 인간 노비 만들려면 오래 걸리잖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잡아오면 되겠죠. 그래 봐봐. 서양에 고대 그리스, 로마가 매일 전쟁했죠. 왜 전쟁했느냐? 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는 솔직히 땅은 많어. 땅은 남아도는데 농사 기술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면 땅은 남아돌지만 인간은 많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가장 빨리 확보하는 게 무슨 쟁이 되는 거야? 전쟁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우리가 도둑질을 해야 돼. 몰락을 해서. 그럼 도둑질 할 때 부자 동네로 가야 돼? 정말 가난한 동네로 가야 돼? 야, 굳이 가난한 동네 가서 50원 내라? 웃기잖아. 한 10,000원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매일 싸우는데요. 여기서 싸워요.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충청도 걸치는 지금의 경기도야. 자, 여기를 좀 따라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무슨 유역이라 불러요? 한강유역.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잠깐만, 요거 요 부분이 좀 어려운데 요거만 알면 나머지는요 더 어려워요. 자, 보자. 한강유역 가지고 왜 싸우느냐? 해보자. 김포평야, 평촌, 서울, 이천 다 뭐 여러분? 곱창지대야, 곱창지대야. 곱창지대죠. 그럼 여러분, 한강유역은요 엄청나게 쌀이 많이 나는 무슨 지역이야? 곱창지역이에요. 게다가 뭐도 많겠어요? 인구도 많겠죠. 게다가 또 하나, 좀만 딱 가면 여러분 여기 무슨 반도가 있어요? 산둥반도가 있죠. 그래서 요 한강유역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무슨 산맥이에요? 태백산맥이죠. 그러면 북부에서 남부, 남부에서 북부를 가려면 반드시 무슨 유역을 거쳐야 돼요? 한강유역 거쳐야 되겠죠. 봐야 바로 또 하나 교통의 요지야. 그래서 결론. 삼국시대 중에 한강유역 때문에 싸웠는데 그 나라의 전성기는 뭐냐? 한강유역을 먹으면 전성기고 한강유역을 빼앗기면 세태기가 돼요. 그래서 퀴즈. 삼국 중에 끝까지 한강유역을 먹은 나라가 누구야? 신라잖아. 그래서 신라가 뭐를 통일한 거야? 삼국을 통일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내가 좀 천천히 했는데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왕 한 6명 외우면 돼요.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광개토대왕, 5세기 또 장수왕, 6세기 무슨 왕? 진흥왕. 됐어요. 나 혼자 신나는 것 같아. 피곤하지? 웃긴 얘기 해줄까? 이거 웃기지 않니? 수업을 하면은 니네께 수업하고 표정이 약간 농담하고 웃다가 옛날에 어떤 새끼 자다가 농담하니까 깨. 그래서 막 수업하는데 갑자기 농담 끝나니까 막 웃더니 다시 자. 그 새끼 삼수했어. 자, 볼게요. 재미는 없지. 이거 삼국시대가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국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일제시대. 그치,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사. 독립운동. 그쪽이 재밌고, 이쪽은 나도 가끔 생각을 해. 고대 중세를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건 되게 자세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나마 국사가 그나마 쉬워진 거야. 옛날에는요, 이게 장난 아니야. 왕을,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을 각각 10명씩은 외워야 됐어. 업적까지. 막 애들 막 그것 때문에 막 자해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응? 지금은 아주 간단하다니까. 대신에 혹시라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사람은 정말 빡세. 완전히 머릿속에 딱 외워야 돼. 힘내, 알았죠? 내가 이거 끝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자, 해볼게. 자, 일단 여러분, 자, 편하게 해보자. 그러면, 자, 일단은 상식인데요. 고구려에, 이건 나온 것만 해줄게. 고구려에 여러분, 고국천왕 때, 자, 고국천왕 때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는데요.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슨 대법? 진대법. 이게 뭐냐?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쌀을 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 이게 보통 지금 한 2세기쯤 보거든? 그러면 18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이미 무슨 지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지지지야, 복지야. 복지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미국 의료 체계가 완전 개판인 거 알죠? 너네 혹시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본 적 있니? 해볼게. 실화야. 어떤 미국 아저씨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의료보험이 안 돼.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웬만한 건 자기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고에서 뭘 수리하다가 실수하자 손가락이 3개가 잘린 거야.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손가락 잘렸어도 알아둬요. 혹시라도 손가락 잘렸어도 피가 나지만 들고서 얼음에 감싸서 1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적봉이 이렇게 봉합이 돼가지고 멀쩡해진대. 그래서 가져갔대. 가져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의료보험이 되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거 실화야? 의료보험이 안 된다 했더니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3개 다 붙이는데 1억 5천이 든대. 실화야? 농담 아니야. 1억 5천이 든대. 그 남자 통장에 3천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요거는 3천 해주겠다고. 그래서 멀쩡한 2개 버리고 요거 하나 붙여줬어.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봐. 그 병원 망하죠. 대한민국은요, 농담 아니라 3개 잘려서 가져가잖아. 돈이 없어도 일단 해줘. 뭔지 알죠? 일단 의료보험이 돼요. 만약에 한국은 얼마 나오냐면은 한 1,000만 원 안 나와. 1,000만 원 중에 나라에서 얼마냐? 한 750 해줘. 그럼 내가 250만 되는데 없어서 막 울면은 누가 해줘. 아, 진짜로.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친척이 해주든가 아니면 병원도 그냥 넘어가. 왜? 야, 한국에서 이거 안 해주면 그 병원 끝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리고 니네,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이제 낳잖아? 그러면은 그 보조도 많이 돼가지고 한 300인가 400 다 해봐야 2, 300 나온대. 미국은 6,500만 원. 6,500에서 보험이 안 되면 심지어는 애가 이제 좀 아파서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 애 와서 2억 7천 든대. 2억 7천. 보험이 안 되면. 이 장난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그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막 난리가 난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는 게 어디야? 한국. 나도 한번 쓰러졌었거든. 2천만 원 나와서 수술비가. 얼마 낼게? 얼마? 350이었어. 근데 보험 든 거 있어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300 나와서 결국 2차 들고 50만 원 들었다니까. 한국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런 공적인 의식은 되게 좋아.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냐? 외울게요. 진대법. 뭔지 아시겠죠? 진대법. 그 표정이. 그거 하려고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래보자. 요걸 계승해가지고 고려시대에 여러분 진대법이랑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의창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의창이에요. 그러면 의창은 뭐냐? 고구려 때 무슨 법을 계승한 거예요? 진대법 계승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쌀을 꿔준 게 뭐예요? 의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뭐가 되느냐? 조선시대 때는 환곡이라고 불러요. 무슨 곡? 환곡. 요것도 뭐냐?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싸게 쌀을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요 환곡을 청동오리야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이자를 세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밀란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가볍게 해보자. 우리 여러분 조상들은 그래도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구해주다. 술. 한자야. 배고픔에서 구해주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구휼제도가 있었죠. 그거의 시발점, 욕한 거 아니에요? 그거의 시발점이 어디냐? 진대법. 어떤 학자에 의하면 중국보다 200년이 빠르대. 이 진대법이. 진대법 있고, 요 진대법 계승한 게 고려 때 무슨 창? 의창.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타락은 하지만 조선 때 무슨 제도? 환곡제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왕 짜증나잖아. 내가 아예 외우게 해줄게, 알았죠? 자, 지리집 공부해볼게요. 세계지리 하는 사람? 나와서 그려봐요. 자, 해볼게.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자, 요게 탕수육과 팔보채가 유명한 무슨 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이고, 그 다음에, 어딨어? 자, 중국에 요렇게 흐르는 강이 무슨 강? 황하강. 황하강에서 2400m 가면은 엄청 큰 강이 있죠. 우리가 흔히 무슨 강이라 불러요? 양쯔강, 장창강이라 부르죠? 됐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요. 요 강을, 자, 따라해보자. 무슨 강이라 불러요? 요하. 요한데 봐봐. 한강이면 한강 아래를 무슨 남이라 불러요? 강남. 위에를 무슨 부? 강북이라 부르죠? 그러면 요하강의 여기 서쪽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지역? 요서지역. 요하강의 동쪽을 무슨 지역? 요동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볼록 뛰어난 게 무슨 반도라 불러요? 산둥반도. 무슨 반도? 산둥반도고, 요때 여러분 중국에 여기에 나라가 막 여러 개 생겨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고요. 요 봐봐. 양쯔강 아래를 중국의 무슨 남이라 불러요? 강남인데 여기에는 동진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외울 거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일본도 해보자. 일본이 여러분 큰 섬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물어볼게요. 일본이 우리 남한에 몇 배일까? 남한에 5배 정도 커요. 일본이 작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데 일본 여기는 우리가 따라해볼게. 무슨 시라 불러요? 큐슈. 일본의 가장 큰 섬을 무슨 시요? 혼슈인데 요쯤에 뭐가 있어요? 도쿄가 있고 600km 가면 여러분 바로 유명한 무슨 사카가 있어요? 오사카가 있고 요 혼슈 앞에 또 큰 섬이 있거든요. 요 섬을 시코쿠라 불러요. 무슨 코? 시코쿠.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큰 뭐야? 삿포로가 있는 무슨 카이도? 홋카이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해보자. 자, 4세기 여기 백제에 이상한 왕이 등장해요. 해보자. 4세기 백제에 요 왕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고왕? 근초고왕. 들어본 적 있죠? 이 근초고왕이요. 뭘 하느냐? 해군을 이용해서 중국이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요소 지역을 쳐들어가서 요소 지역을 점령해서 먹었대요. 야,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중국 여기를 먹었어. 게다가 요 근초고왕이 또 산둥반도를 쳐들어가서요. 산둥반도를 먹어서 지배를 했대요. 킹왕 짱이지. 게다가 누구랑은 동진과는 좀 친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큐슈를 쳐들어가서 큐슈를 먹었대요. 거의 무슨 급이야? 헤비급이야? 광개토 대왕급이야? 광개토 대왕급이죠. 그래 여러분 이때 일본에 오사카 여기에 야마토라고 일본의 왕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썰에 의하면 저 일본의 야마토 왕국은 아마 백제인들이 만들어준 그 같아. 그래서 요 근초고왕이 요 야마토 왕국을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근초고왕이 아들 시켜서 이 야마토에다가 칼을 보내는데 그 칼이요. 요렇게 생긴 여러분 은장도예요? 칠지도예요?
칠지도예요. 그럼 앞으로 칠지도가 나오면, 아, 사세기 백제 무슨 고왕이, 근초 고왕이 누구에게, 일본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면 둘이 친한 거야, 친하지 않은 거야? 둘이 친한 거죠. 자, 무슨 도? 칠지도.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봐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 해보자. 자, 해보자. 자, 봐봐요. 이렇게 봐.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은 무슨 서? 요서. 요서 조금 내려봐요. 귀염둥이야, 산둥이야? 산둥. 요서 먹고 산둥 먹고 누구랑 놀아? 동진아 놀자. 어디 먹어요? 동진 놀았죠. 그리고 쭉 내려가 봐요. 어디 먹었어요? 큐슈 먹은 다음에 큐슈 간 김에 일본 왕한테 무슨 도? 칠지도. 여기까지 외우시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하나 또 복습. 봐봐요. 말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이게 야야야 가야야. 잠깐만, 여기가 원래 무슨 한이었어요? 변한. 변한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철. 그 철 어디다 수출했어요? 일본이랑 무슨 낭낭이죠. 그러면 변한에 12개 국가가 있었는데 6개 국가로 이게 만들어져요. 이 6개 국가가 연맹을 해서 요 변한이 따라해볼게요. 무슨 연맹이 돼요? 가야 연맹이 돼요. 그러면 가야 연맹 중에 제일 센 게 뭐냐? 지금 부산 쪽에 있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가야? 금강가야가 짱이었대요. 그러면 가야 6개 연맹인데 누가 짱이야? 금강가야죠. 그런데 근초고왕이 금강가야 두드러 팬 다음에 금강가를 자기 뭐로 만들어요? 부하로 만들었대요. 와, 그러면 근초고왕은 사실상 어디까지 지배하는 거야? 무슨 연맹? 가야 연맹. 그리고 봐봐 여러분. 원래 이 지역이 뭐였어요? 마한이었죠. 해볼게요. 백제가 여러분 서울 송파 아시죠? 거기서 조그맣게 나타났다가 요 마한 지역을 다 먹었어. 거의 다 먹고 조금 남았어. 요 조금 먹은 지역을 다 먹은 게 누구야? 근초고왕이 마한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해볼게.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어디 진출? 요서. 좀만 내려봐요. 귀염둥이야, 산둥이야? 산둥. 좀만 내려봐요. 동진과 교류하고 일본 간 김에 어디 먹었어요? 큐슈. 큐슈 먹은 김에 일본 왕한테 무슨 도? 칠지도.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퍽이야. 퍽은 뭐냐? 가야, 금강가야, 복속. 퍽. 마한, 완전, 정복.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볼게요. 여러분, 고구려 왕 중에 진짜 불쌍한 왕이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원왕? 고국원왕. 벌써 원자가 들어갔어. 이 사람이 왜 불쌍하느냐? 어느 날 그 선비족이 몰라도 돼요? 전현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뭐 국내성 불태우고 아버지 무덤 파헤쳐가고 엄마 잡아갔어. 야, 생각해봐.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엄마 잡아가고 아내 잡아가고 아들 잡아가고 아빠 무덤 파헤치고 막 그런 거야. 개빡치죠. 그래서 어느 날 평양성으로 놀러왔어. 평양성에 놀러왔는데 딱 봤더니 백제가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고국원왕이 먼저 백제를 뒤통수를 때려. 야, 이 새끼야! 퍽 때려요. 맞은 애가 누구야?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평양성에 고국원왕이 깜짝 놀래요. 왜? 허접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백제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 이게 방패가 있으면, 이렇게 방패가 있으면 고국원왕이 숨어가지고 놀래서 보고 있는데 참 운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백제군이 유시라고 써있어. 유시가 뭐냐? 조준한 게 아니라 막 쏜 거야. 그냥 흐르는 화살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래요.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이 백제가 쎄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 방패 사이로 화살이 들어온 거야. 펑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국원왕이 그 고구려 왕 중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맞아 죽은 사람. 무슨 원왕? 고국원왕. 누가 죽인 거야? 무슨 고왕이? 근초고왕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손자가 복수해요. 이 사람 손자가 너네가 잘 아는 무슨 터 대왕? 광개토 대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외워보자. 자, 따라봐요. 자, 시작. 4세기 백제 무슨 고왕은? 근초고왕은 두 번 해볼게요. 무슨 서? 요서 진출, 산둥 진출, 동진 교류, 큐슈 진출. 일본의 무슨 도? 칠지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퍽, 마한 병한, 퍽, 금강가야 정복. 누구야? 누구? 고국원왕. 어디서? 평양성에서. 한 번 더 다시 끝낼게요. 자,
4세기 백제 근초학은 무슨 서? 요서 진출, 산둥 진출, 동진교류, 표슈 진출, 일본의 무슨 도? 출지도. 올라왔어요. 퍽퍽퍽이죠. 자, 퍽은 뭐야? 마음복석. 금강가야 복석. 퍽 뭐야? 고구공항, 평양성에서 전사. 다음 주 봐요. 자, 잠깐만 끊고.